특검에 출석을 안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특검에서는 강제 구인해 야 구치소에서 윤석열이 좀 보내라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본인이 안 나오겠다고 버티면 실제로 강제 출석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특검이 방문 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 나 안 나간다고 버티면 못 나가는 거지 뭐. 사실은 강제 구인을 할 수는 할수 있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데려다가 앉혀가지고 근데 물리력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부담은 좀 되겠죠. 근데 판례상으로 뭐 그런 적이 있기도 했고요. 안 나가겠다는 사람을 불러서 앉힐 수는 있고 왜냐하면 구속을 한 거 자체가 너 구치소에서 먹고 자고 편하게 있어라라는 뜻이 아니라 수사에 협조하라는 뜻으로 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데려다가 조사 수인 의무라고 합니다. 조사를 할 때 너 일단 듣고는 있어라. 듣고 있을 의무는 있는 거예요. 네가 대답하든 말든 대답은 안 해도 된다. 왜냐면 이제 진술 거부권이 있으니까. 하지만 데려다 놓고 내가 질문하는 건 듣고 있어라라고 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수처에서 할 때도 그게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또 해야 된다고 아니 봐요. 강제력을 동원할 필요도 없어요. 낚싯대 끝에다가 술, 연어회 하나 달아가지고 소주, 던져가지고 살살살살 이렇게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렇죠. 문싹 열어주고 문을 해가지고 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너도 알잖아. 그 조사실 옆에 창문에다가 보리밥, 소맥.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아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우그작 하는 소리고 네. 이게 이를테면 특검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라도 구속 기한도 있고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특검하고 윤석열이 지금 기싸움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특혜를 주지 않겠다고 했어. 음. 근데 방문조사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어코 특검의 명을 받고 특검 사무실로 나오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기 싫으면 일단 막 그렇지만 이게 계속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벌써 그럼요. 구속 기간이 한 5일 이상 가버렸는데 네.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고 안 나오면 이제 결국 특검의 주장대로 그냥 기소하는 수밖에 그냥 없지 않을까? 기소하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오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아요. 결코. 물론 이제 본인이 더 잃을 게 없다는 판단을 하겠죠. 어차피 나는 여기서 나갈 일도 없고 어차피 자기를 기다리는 운명은 너무 뻔하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연어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움직일 겁니다. 변호인이라면 어떻게 꼬드기시겠어요? 제가 변호인이라면 네. 연어회죠. 연어회로. 근데 낚시? 연어회 말고 만약에 정말 방문 수사를 한다면 거기에 수사가 이게 꾸려질 수는 있는 거예요? 주치소에서? 할 수 있죠. 아니, 방문 수사 예, 할 수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문 수사 해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그래도 얘기 안 하고 하면 뭐 이제 결국 데리고 와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장소 이동 접견이라 네.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수사에 응하지 않아서 본인이 얻는 이득이 뭐예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없어요. 이게 이렇게 돼. 이게 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프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참 그 윤석열이처럼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연어회나 술 이런 거만 있으면 세상 만사 편한 자가 갇히자마자 아픈 거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아니 갇히자마자 아픈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의사입니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먹던 술 끊잖아요. 그러면 명현 증상이라 해가지고요. 금단 한 증상. 24시간에서 84시간, 48시간 동안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콧물 나고 우울하고 열도 땀 나고 막. 땀 나고 아주 그냥 난리가 치고 진짜 막 좀 불안증. 있으면 막 온몸 막 가렵습니다. 아,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있어요. 아, 그 진짜. 당연히 있지. 음. 일종의 금단 금단 증상. 증상 같은 네. 건데 이게 지금 이제 김계리가 밑밥을 깔았어요.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봐요. 김계리 목소리로. 날이 뜨겁다. 아 머리 한번 이렇게 하시고. 날이 뜨겁다. 구치소 방이 몇 평이라 기사가 났던데 그게 실제 어떤지 여쭙지 못했다. 화장실이 포함인지 여쭙지 못했다. 주말에는 접견이 되지 않는다. 수감자들에게는 운동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윤 대통령께는 운동 시간이 없다. 저기 변호사입니까? 아 주말에 운동 안 시킨다며. 아이고 윤석열은 운동 제한하는 게 불만이 아니고 운동을 제한하는 게 제한. 불만이에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운동 시간 있어요. 있죠. 있기도 하고. 근데 저도 안 할 거라는 거죠. 아니 자기 평생 무슨 운동한 적이 어디 있어? 저기 언론 헤드라인 저거예요. 윤석열 특검 나갈 힘은 없지만 구치소에서 운동하는 건 있다. 얼마나 재밌어. 야. 아 그러니까 주말에는 어차피 운동 안 한다면서요. 근데 운동 시간이 없다. 운동 시간이 없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일반 수용자들하고 다르게 윤석열이는 구분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원래 운동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하면 1시간 정도 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윤석열은 그 시간에 운동 못 하는 거예요. 혼자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리. 애물단지 애물단지. 맞아요. 그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그리고 운동하고 싶으면 그 안에서 팔굽혀펴기 하면 되잖아요. 플랭크도 하고. 맞아. 절대 안 할 것 자, 같아요. 아니 그리고, 좀 그 몸에 그 팔다리 봐봐요 가는 거. 달달달달달. 무슨 플랭크야 플랭크는. 팔굽혀펴기 이런 거 좀 하라고 자, 진짜. 그다음에 김계리 거 한번 볼게요. 이제 이 뒤에 또 한번 읽어봐요. 의뢰인이 2번이나 구속되는 것은 변호사에게도 심정적으로 타격이 크다. 지기현이 나쁜 새끼야. 그러니까 한 번만 구속될 수 있었는데 지기현 때문에 2번 구속됐잖아 그러니까. 진짜. 진짜. 정치의 영역이 신범에서는 안 되는 것이 법치이다. 그런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비단 대통령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응. 다음은 당신의 차례이다. 특검이 조사하고 있대. 필부들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변호사들이 무엇 할 수 있을까?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래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고 어제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이 입금이 안 된다고 전해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개몽 대신 저분은 계속 저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이가 특검에게 아프다고 출석하지 않는 이유를 달았고, 아니 뭐 갇힌 지 며칠이나 됐다고 몸이 불편해서 그냥 기싸움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아니 술 안 먹으면 아프다니까. 방금 아니, 그리고 전까지. 먹던 술 안 먹어가지고. 저런 영치금은 400만 원 한도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 금방 샀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없는 척하면서 저러냐고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김계리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 언론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 지금. 이 사람 인생에 2번 다시 이런 일이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 근데 지금 자기가 페이스북에 뭐 하나만 올리면 언론에 나고 맞아. 얼마나 신나 지금. 우리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진짜. 그러니까요. 얼마나 신나요. 근데 이런 측면도 있어요. 뭐 돈을 착복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김건희가 해먹은 게 김건희 특검 이야기 해먹은 거. 맞아요. 그리고 아니 김건희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영치금을 안 넣어주는 네.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 아파. 자, 그 이야기는 또 재밌는 자리에서 한번 따로 이렇게 가볍게 다뤄보시고. 네. 네. 진짜 중요한 건 코어는 그거였어요. 김태효가 해병 특검에 가서 윤석열이 경로하는 것을 봤다. 들었다. 야, 봤다. 회의 막바지에 윤석열이 비서관 보고 보고를 받고 목소리 높였다. 화낸 건 맞다. 네. 이제 와서. 근데 정확히 이제 와서. 말하면 얘가 특검 갖고 했단 말이에요. 화낸 건 맞는데 그게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저런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김태효는 그렇게 말했거든. 저희 앞에서 화를 낸 적은 없다. 그렇죠. 앞에서는 안 냈지. 옛날 했단 말입니다. 저게 정확히 무슨 주제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여름휴가 직전 당시로 기억하고 저희 앞에서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왜 살아야 되잖아 지금. 그럼요. 지금 김태효 입장에서 누구를 지금 커버를 치겠냐고요. 맞아요. 뭐 강의구, 김태효, 김성훈이 다 이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서로 다 자기 살려고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거죠. 배신이 난무하고 있는 거죠. 정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들을 쭉 보시면 화무시비롱 이런 말 있잖아요. 아, 그렇죠. 곤불 10년 화무시비롱. 얘는 곤불 3년이야. 그러면서 실제로 왜 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장세동이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의리로 누구 정치인을 대신해 자기가 죽은 사람은 없어요. 장세동도 사실은 자기 이익을 좀 컸던 사람에 가까운데 김태효, 한덕수, 이상민, 뭐 최상목 이런 애들이 윤석열 지켜주겠어요? 내가 봤을 때 김계리가 충신이네. 씨발.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김계리도 지금 본인한테 생기는 게 있잖아.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아직도 아직도 받을 게 생기는 있으니까 게 하는 있고. 거고. 구구 시장에 변호할 일이 넘쳐나. 아, 저도 그러네요. 좀 갈아탈까 고민 중입니다. 그쪽에 사건이 많다는 소문이 들려서. 근데 그 특검이 윤석열 집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잖아요 금요일 날. 근데 윤석열 집에 이 짐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관저에서 나와서 컨테이너에 이제 보관하는 곳까지 압수했겠다. 거기서 윤석열 핸드폰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비밀번호를 제공 안 하고 있다 이 이야기인 그리고 또 거잖아요. 이게 재밌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컨테이너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특검의 컨테이너를 어떻게 알았겠어? 다 진술에서 나온 거 누군가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제보를 하고 있고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이폰 비밀번호 못 푼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것만 특별히 못 푼 겁니다. 나머지 다 제가 봤을 때 푸는 거죠. 풀려요. 제가 봤을 때 풀립니다.
뭐 언제 나왔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제 돈을 쓰면 풀립니다. 이거 한번 그렇죠. 돌리는데 이거 시간이 돌리는데 시간하고 시간, 돈만 돈이 좀 충분히 많이. 쓰면 풀리고 돈을 지금 집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돈을 써야죠. 그럼요. 이런 일은 돈을 써야죠. 그러네. 네. 수사비를 그 써야죠. 이미 아이폰 풀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뭐 계속 보도가 나온 지 몇 년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외환죄로 한번 가보면은 드론사령부가요 김정은 숙소 목표로 무인기를 다수를 보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거야. 그쪽은 절대 지존이잖아요. 최고 존엄이란 말이에요. 야, 김정은 그러니까. 숙소에 막 드론을 보내가지고 야 이거 대한민국에서 보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막 일부러 이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우리가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박근혜 때 참수부대 만들 때 김정은이 거의 발작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참수부대 할 때 그 대가리가 누구 대가리야? 김정은 본인이란 말이야. 근데 국방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참수부대를 만든다는 것만으로도 북한 입장에서는 거의 날마다 미사일을 쏴야 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위협인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드론이 얼마나 위력적인 무기가 되고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 암살 무기가 될 수 있는가가 실증이 돼 있는 단계인데 김정은 그런 지금 참수부대를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웬 돼지 새끼가 거기 앉아 있는데 자기 머리로 한국산 드론이 날아다닌다는 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농담이 아니라 저 새끼들이 지금 날 죽이려고 하는 애거든요. 날 공격하려고 한다. 아니 저 드론이 삐라통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폭탄 같은 거라도 하나 싣고 돌격이라도 한다 쳐봐. 북한은 그거 막을 기술이 없어. 우리랑 달라가지고. 거의 그냥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전쟁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네. 그냥. 예. 근데 이제 얘들이 생각을 못한 게 있어요. 북한이 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전쟁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정은이가 이걸 참아. 아,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났고요. 생각해보면 끔찍한 네. 일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드론 작전사령부까지 압수수색해서 쉽게 표현 이걸 탈탈리는 상황. 지금 성욕이 사라지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이제 김건희로 한번 가볼게요. 수계 김건희로. 수계. 네, 지금 아,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한 10여 곳을 압수수색 오늘 동시에 합니다. 근데 거기다 국토부까지 압수수색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원희룡 이제 출석 수순이 될 것 같고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 핸드폰 비밀번호 알아올 수도 있어요. 아 김건희가 얘기해 주나요? 김건희가 다 하고 있었으니까. 예. 이거 나중에 조사하다가 아니 그러면 이거 남편이 했다라는 뭐 증거 같은 거 있어요. 아 남편 핸드폰 비밀번호가요? 열어보시면요 거기 보면 있어요. 그걸로 플리바게닝 하려고 할 수도 제가 봤을 있겠네. 땐 충분히 가능하다. 제 거 몇 개만 빼주시면 제가 거기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이러면서. 빼준다고 할 필요도 없고 김건희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주가에 지가 살아요. 그럴 수 있죠. 몰아야지. 예를 들어서 양평 고속도로만 해도 아니 안 여자가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도로를 회계하나요? 남편한테 하소연 한 번 했더니 남편이 해주더라. 그래서 나는 그냥 아유 우리 남편이 잘했겠거니 생각을 했을 뿐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저희 남편 아이폰 비밀번호가 이건데 거기 오늘 텔레그램에 보면 김건희 측에서 전화 올 것 같아. 오늘 선임 되는 거예요? 20억씩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건희 혐의는 16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죠. 김건희는 아마 출석을 해도 거하게 할 것 같습니다. 거하게 하죠. 그러니까 하이하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기 내- 힘드니까. 그러니까 내란스타 K 같은 거 열어가지고 내란 스타 K. 큰 이렇게 광장 같은데 가운데다 이제 김건희 세워놓고 이쪽에는 김건희 특검, 이쪽에는 내란 특검, 이쪽에는 최상병 특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질문 딱 들고 거기 질문이 뭐예요? 그렇지. 아니 세 군데 언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맞아, 같이 해야 돼. 그냥 구속해가지고 그렇죠. 구치소에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냥. 동대문 운동장 같은 거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 수사관들 쫙 앉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물리적 시간이 예. 없어요. 한 군데 모아놓고요. 맞아. 자, 근데 이제 양평고속도로 이거는 뭐 이제 사실은 얼개는 대부분 드러났는데 혐의만 입증하면 되는 거고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집사 게이트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회사는 김건희 회사 같다 아무리 봐도 단순하게 이렇게 지인의 회사, 측근 회사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즉 김건희 집사 게이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혜성입니다. 제 김씨 김모 씨가 지금 IMS 모빌리티라고 하는 회사를 차렸는데 대기업들과 은행에서 이제 금융권에서
180억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흐름이 뭐냐면 받으려고 투자하는 느낌이 아니야. 그냥 준 거야. 그건 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 회사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저만큼 투자할 가치가 전혀 없는 회사였기 때문에. 왜냐면 깡통이었거든. 네. 근데 지금 오늘 저 특검에서 나온 이야기가 저 대기업들의 이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거 배임죄로 엮는다고. 왜냐면 회사가 얻을 이익이 없는데 그렇죠. 예. 이쪽으로 투자를 했다고. 그 자체가 배임이죠. 네. 예. 저거 그래서- 배임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특가법. 위반 배임이라 저거 형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다 근데 불 거예요 나와서.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나 이게 골 때리는 게 184억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외주 영역비로 92억을 썼다는 게 저게 코어의 핵심 같아요. 그렇죠. 아, 누구에게 외주 갔겠나. 영역비로 쓰는 네. 거. ESIND겠지. 저게 저 92억이 김건희로 갔다 이게 가장 지금 유력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ESIND라니까. 저 금액을 어떻게 해명했냐면 저게 지금 그 렌트카 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특송비로 92억을 썼다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특송비로요? 겁니다. 아니 무슨 특송을 하는데 무슨 뭐 스페이스 셔틀 같은 거 특송했나? 그래서 이제 뭐 누가 봐도 저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35를 이성이 저렇게 안 돼. F35를 한 500대 정도 이송해야 저 가격 나오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꼬면요 오늘 방송 다 못하니까 알고나 계십시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이노베스트 코리아가 김예성 와이프가 사내 이사로 되어 있는 홀로 그쪽으로 돈이 네, 46억이 또 갔다는 네, 거죠. 저게 지금 이제 김예성이 착복한 돈이라고. 그러니까 IMS에서 실제로 가져간 것이 138억 중에 92억을 용역비로 줬다. 이게 좀 골 때리는 것 같고요. 그 김혜성이가 누구냐 한번 볼까요? 349억 잔고 증명서 위조했던 자예요. 이거 엄청난 범죄를 했거든요. 저게 보면은 한 번에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몇 차례 나눠서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혼자 한 게 아니라 내부 조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잔고 증명서를 직접 보시면 이 내부 안에 폼을 받아서 이제 여기에다 작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자세히 보시면 아래에 있는 도장하고 위에 있는 문서 번호가 있어요. 자, 도장 같은 경우에는 저거 이 도장 가지고 가가지고 이대로 파주세요 해가지고 나왔을 수 있는 가능성 뭐 가능하니까. 근데 저는 문서 번호는 이걸 껴넣으려면 앞뒤 번호를 알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의 확실한 조력자. 윗선에서의 조력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지. 불가능하다라는 내부 생각이 외부의 듭니다. 조력이 다 있을 거고 그러니까 잔고증명서를 우리가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안 해요. 왜? 쓰면 걸리니까. 확인을 해. 얘네들 바보 아니란 말이야. 잔고증명서가 오는데 그게 누군지 알고 그 와 있는 종이 쪽지 하나 믿고 돈을 몇백억을 대출해 주냐고. 확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왔다는 거는 자기네들이 이걸 제출해도 괜찮다는 걸 아니까 제출한 정답. 거예요. 예. 그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신한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잔고 위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부자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계속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관계도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에 윤석열과 김건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박상훈이라고. 저 사람이 지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신한저축은행의 대표가 역시나 서울대 EMBA 김건희와 동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김예성과 박상훈과 김건희는 셋 다 서울대 EMBA 동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내부에서 가장 유력하게 도와줬던 사람이 박상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까지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걸 나왔는지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박상훈과 김예성이 전부 다 서울대 EMBA였는데 2010년 지나서 2010년에 이제 EMBA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2011년에 신한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태로 300억 불법 대출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융감독원에 고발이 됩니다. 그때 당시 윤석열이 대검 중수부에 있었죠. 그리고 2012년 3월에 윤석열이 김건희와 결혼을 하지만 사귄 거는 2009년부터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외적으로 우리 오빠 검사야. 그렇지. 그리고 이전에도 재택이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오빠들은 다 검사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3년에 검찰이 이 박상훈을 불기소를 시켜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거는 이게 이 신한저축은행에 대해서 나오고 나서는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 혼자서 한 게 아니라 또한 내부에 그렇죠. 조력이 있다. 이거를 궁금해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신한저축은행과 정말 혼맥으로 맺어진 분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신흥석 남부지검장입니다. 지금 그만뒀죠. 네, 지금은 도망친 거죠, 사실상. 작년에 남부지검장이었어요. 네, 이 사람이 앞에 보셨던 그 김건희와 이 MBA를 같이 했던 박상훈과 동서지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라는 게 아시겠죠? 무슨 동서? 이보세요. 그 거기까지 나가지 마. 대표 형님 동서 이런 관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 이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근데 부고가 하나 나옵니다. 이 부고를 보시면 김성호 전 복지부 장관의 부고에 이 두 사람이 나란히 나옵니다. 4위가 박상훈 신한그룹 주주 대표 그리고 신흥석 서울 동부지검 그러네. 형사 동서네. 3부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동서예요. 네. 당시에는 이제 동부지검이 마지막에 이제 남부지검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남부지검에서 또 어떤 수사를 하느냐.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수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됐을 리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앞에서는 신한저축은행도 걸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김건희를 엄하게 수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공범일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쯤 오니까 신흥석은 발벗고 도망갔지만 이 이후에 신흥석도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고요. 얽히고 설킨 뭐 어마어마한 불법과 기득권 카르텔들이 작동을 했었다. 야, 근데 김건희만 저럴까요? 내가 봤을 땐 우리나라 기득권들 있잖아요. 오늘 이따가 청문회 얘기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 부류는 청문회할 자격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맞아요. 네. 싹 깨부셔야 되고. 싹 깨부셔야 되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여기서 김건희가 사실 얽혀 있는 사람들 보면은 다 무슨 최고위 과정 각 대학 다 맞아요. 다녔잖아. 한 예, 세 군데 네 군데를 다 다녔어요. 서울대, 고대 뭐 다 다녔는데 이 박상훈, 김건희, 김예성 이렇게 다닐 때는 김예성이 우리 사촌 누나야라고 소개를 했고 모든 숙제와 프로젝트를 다 김예성이 해줬다는 거예요. 뭔 관계예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상 김예성이 거의 몸종처럼 모든 과제를 다 제출을 해줬다. 이스트에 웨스트? 아니, 그러니까 잔고증명서 위조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범죄인데 이거를 대신 해준 것도 그러니까. 신기하거든요. 뭔가 좀 관계가 그림을 크게 있구나. 보면 네. 되게 재밌어요. 얘네들은 보면 볼수록. 그래서 제가 요즘이 아니지 사실 윤석열이라는 자가 처음 정치권에 떴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윤석열 김건희가 판검사를 감은 게 아니고 판검사가 윤석열 김건희를 감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림이 더 잘 그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냥 검사야. 내가 검사야. 한번 생각해봐. 아이고 우리 형님 사모님이 이번에 주식 사기로 몇십억을 벌으셨대. 우리는 사건 덮어주긴 하자고. 아유 형님 나중에 수인 한잔 하십시오. 우리 형님 장모님께서 이번에 아파트를 크게 한탕하셨는데 거기서 몇백억을 버셨대. 아유 우리 형님 부럽구만 이랬겠냐고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검찰 내에 있는 어떤 카르텔이 도대체 어떤 카르텔인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전부터 자기네들 범죄의 출구로 김건희를 쓴 게 아니냐. 이름은 필요하고 그러면 이 여자를 세탁을 해가지고 박사도 만들고 우리 박사하기도 이야기가 많았어요. 사인한 사람이 5명의 교수들이 필체가 다 똑같다든지 맞아요. 이런 네.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과연 이 사람을 모두 다 박사로 만들어주고 이 사람이 잔고증명서를 수십억을 위조해줘도 눈을 감아주고 이 사람이 아파트 개발을 하면서 처리를 안 해도 눈 감아주고 몇백억을 해먹어도 검찰이 봐주고 윤석열이 검사라기이기 때문에라고는 해석이 안 돼요. 이거는 대한민국에 검사가 2,000명이에요. 그럼 2,000명이 다 이렇게 살겠어요? 오히려 어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찰이랑 카르텔이 범죄자들이 범죄하는 수법을 보니까 자기들이 해도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눈 감아주면 되잖아. 근데 바지가 하나 필요해. 김건희를 내세웠어. 이 바지를 감시할 누군가 필요해. 가장 멍청한 애를 세운 거야. 그리고 이 카르텔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김건희의 지금 이 김애송이 이런 애송이 새끼들한테도 압수수색 영장이 안 나오는 이 현실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이 카르텔 어떻게 뿌리를 뽑을 것인가 우리가 변호사가 가는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렇게 막 공감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우리들 시각에서 보면 김건희의 어떤 돈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그렇게 움직이고 허수아비로 남편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결국은 내란까지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니까 그러면 이제 정변 올리면은 이제 김건희한테 면죄부를 줄 수 있어요. 아니 면죄부는 절대 아니죠. 이용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예. 이야기 넘어갈게요. 근데 신선하긴 했어. 아니요 아니, 이게 어떡해. 역사 속에 이런 일이 많이 신선하긴 있었어요. 했다고. 이제 사건을 좀 뻥튀기 해야지 이게 또 많이 나는 또 선임이 들어오기 굉장히 심각한 때문에. 걸 들고 온 줄 알았더니 굉장히 깜짝 놀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특검이요 국힘의 계엄 해제 방해 전담팀을 꾸렸답니다. 그렇죠. 굉장히 김광석-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야 나경원이 추경 언제 수사해? 했는데 전담팀을 꾸렸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이 계엄 내란이 나고 나서 계속 전화했던 목록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추경호, 나경원 등은 결국에는 처벌할 수밖에 처벌 없어요. 받아야 그럼요. 됩니다. 그러니까 네. 계엄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하던 게 과연 계엄이 성공했다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이익이겠냐 손해겠냐 여기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엄이 성공했으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지금 어쩌고 있겠어요. 얘네들한테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과연 어느 쪽을 작용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너무나 뻔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계엄을 주중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도 만약에 주말에 했었더라면 다 지역구 가 있었을 거니까 그 의원들이 계엄 해제하러 모이지를 못해가지고 계엄 해제가 늦어졌을 거고 계엄이 더 오래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고 윤석열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일부러 주중에 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윤석열은 이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토끼 몰듯이 국회로 다 몰아가지고 체포를 할 생각을 했었잖아요. 만약에 주말에 해가지고 지역구에 다 가 있었으면 뭐 이재명 당시 대표는 뭐 인천 계양에 가 있었을 거고 누구는 뭐 지방에 가 있었고 이러면 이 사람들 다 잡기 체포하기가 야, 힘들었을 이건 텐데. 신박하다. 그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예 그냥 토끼 몰듯이 국회로 다 몰아넣고 그 앞에서 다 그냥 체포를 할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그러면 한 번에 다 딸 수가 있잖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만큼 무능한 거예요. 근데 사실 아니 저도 이 생각 동의해요. 이 생각 동의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큼 무능한 자가 윤석열이었어요. 그렇긴 하죠. 예,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중에서 야 그러면 주말에 하자는 얘기도 나왔을 거고 아니야 주중에 해야지 체포를 더 잘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고 한쪽으로 근데 사실은 몰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윤석열은 그런 생각 없었을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 그냥 같아요. 그날 열이 받은 거야. 한동훈 때문에 열이 받은 거야. 한동훈 때문에 열 받고 지금 보면 집에 가면 와이프 바가지 긁어 쌓고 오빠 계엄이라도 해야지 나 이대로 잡혀가게 둘 거야 이러고 저는 윤석열이 2단계 이상의 사고를 했을 까 생각 안 해요. 이거는 정필승 맞다고 생각해요. 뭔가 근데 윤석열 밑에 있는 애들은 그렇진 네. 않을 거란 말이에요. 윤석열 밑에 있는 애들은 아니 윤석열이 평일에 하자고 하는데 야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바꿔볼 수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아이디어도 넘어갔을까 생각하고 윤석열한테 한 단계 이상의 사고를 기대한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국민의힘이 지금 안철수 다음에 혁신위원장을 임차인 윤희숙을 내세워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윤희숙 같은 사람 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관종 성향이 있으면요 당을 바라는 게 아니라 유의한다는 명분으로 자기가 스포트라이트. 맞아요. 자 나왔던 헤드라인을 한번 볼게요. 윤석열과 밥 먹고 술 마시며 허가호의 쇄신 영순이다. 탄핵 사과 필요 없다는 분들이 인적 쇄신 영순이다. 사과 안 하면 당 떠나라. 8대 사건 지목했다 이런 건데요. 길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고요. 예를 들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지금 대선 후보 교체 시도, 후보 단일화, 뭐 약속 번복,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그 8대 사건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지금 저거 안 됩니다. 왜냐? 송원석이가 친윤인데다가 이 상황에서 지금 뭐 권성동 뭐 권영세 당 떠나라 이거 불가능하고요. 그럼요. 스포트라이트 받다 네. 제가 예언하는데 금방 그만두실 거예요. 네. 어저께 재밌었던 건 이제 손가락 욕이 와. 저거는 왜 그런지는 여러분 안 가르쳐 드리고 재밌는 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거 합성 아닙니다. 합성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저거 이제 짧게 잡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재밌는 짤이 할 거니까 나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나도 이렇게 예고편. 머리가 있는 사람이야. 자, 나 이런 윤석열이랑 상황. 달라 이러면서 자, 김영구님. 안녕, 푸나성 오랜만에 접하네요. 영구집권의 김영구입니다. 흠이 제명이성 너무 잘한단께. 그러므로 제명이성을 영구집권으로 밀어버리고 10단계롱 푸나성 잘생겼다. 흐흐흐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이발했거든요. 자, 제이님. 푸나님, 이지은 위원장님, 정필승 의사님 반갑습니다. JM 엔터테인먼트 소속 마차님, 매니저 제이입니다. 참고로 JM은 제이와 마차를 뜻하며 소속사 사장님은 무하마드 순살 만시로 사우디에 석유 갚으십니다. 마차님은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정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지. 네. 가만 있어봐. 일단 사무실 하나 빌딩 하나 세워달라고 하자. 그렇죠. 세내는 것도 힘들다.